12월 28일까지는 이 종목은 무조건 접근 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요새 조금 바쁘기도 했었고 리딩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게 자주 돌아가다 보니까 그 영상 올리는 저희가 간격이 조금 벌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 텀이 많이 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 13번째 시간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 실전방 회원님 한 분이 좀 보유를 많이 하고 계셔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회원님들, 또 그리고 급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대로 관심을 좀 보이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예전의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님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두산그룹이 최근에 거의 4조 원 가까이의 그 채권단의 구조조정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두산밥캣이라는 그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자회사, 거의 10년 동안 두산그룹을 재무적으로 시달리게 했던 두산밥캣을 남겨두고 건설 기계와 엔진 부분을 분할해서 현대제뉴인,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하는 절차가 올해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한 8천억 정도의 규모였고요. 또 여기도 법인세가 또 한 2천억 정도가 나와서 그것도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뭐 두산중공업에서 3분의 1,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3분의 2 정도로 또 법인세를 납부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분할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는 두산그룹이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식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전자공시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신다고 하면은 두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무상 감자에 대한 결정이 나왔고 거의 동시에 유상 증자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상 감자는 사실 그 회계상으로 그 자본금을 자본 잉여금으로 빼놔서 그 손실이란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그 회계상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계상으로 액면가가 5,000원이었던 것을 1,000원까지 내렸고, 자본금이 기존에 3,915억이었는데 이거를 781억으로 낮춰서 안 좋았던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고 자본금을 그 자본잉여금으로 돌려놔서 기업에 축적을 해놨던 거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유상증자입니다. 최근에 8천억 규모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주식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1억 1,500만 주 정도가 되고요. 또 그리고 주식 가격은 여기 나오는데 채 7,000원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수가 나오는데요. 1.15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산인프라코어 100주를 가진 사람이 115주를 청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15%의 주식을 더 청약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바겐세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폭탄을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을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면 조금 많은 주식 수를 배정을 했는데 한 주당 1.15주가 더 붙어서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115주를 청약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이 지금 많이 풀려 있고 그것을 시장에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요 최근에 신주 청약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청약 예정일이 나와 있죠. 청약 예정일 보신다고 하면은 종료 자체가 12월 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12월 초에 마무리가 되고요. 또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IPO가 끝나고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면은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12월 28일 날, 공교롭게도 2021년의 마지막 거래일에 상장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2021년도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이 지금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이것들을 살펴봤을 때 한 8천억 정도의 증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두 번째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 감자를 통해서 2천억 원 이상, 또 유상 증자를 통해서 8천억 원 가까이 돈을 조달해서 지금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자본 잠식, 또 그리고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새로운 주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의지가 돋보이는 거겠죠. 이거는 현대그룹의 입장인 거고요.
현재 두산 인프라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코로나19에 2,600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한번 올라와서 거의 5배 가까이 상승이 됐죠.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이게 19,000원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한 거죠. 1년 동안. 그런데 인제 기업 분할이 되고요. 또 그리고 16,000원 선에서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현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죽을 맛이죠. 여기 만약에 이때 종목을 사셔 가지고 10배 가까이 그 손익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땡큐인 투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신다고 했으면은 이거를 다시 이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 20,000원 가까이 거의 16,000 원에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16,000원, 20,000원 가까웠던 주식이 10,000원 가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상증자가 발표돼서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내려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져있던 30% 가까이 빠져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16,000원, 뭐 20,000원 가까이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10,000원 가까이의 주식을 내다 파시는 거는 손절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버리시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받으실지 아니면 실권주로 처리해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실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것보다 기존 주주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권되게 놔두시고 12월 28일 날 종목이 상장된 다음에 그게 이제 7,000원에 상장이 되는데요. 그 밑으로 출렁일 때 6,950원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형성될 때 그때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현재 10,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30% 가까운 물량이 올해 연말에 상장이 됩니다. 그럼 이 주식은 고점을 높여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저점을 낮춰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겠죠. 12월 28일 날 7,000원 정도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투매 물량과 신주로 상장된 물량까지 합쳐서 이 종목에선 출렁임이 내년 초까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 저는 굳이 안 받으셔도 유상증자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 잡으시고 '그래 그럼 3 개월 기다려 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 분석 내용 중에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가 전통적으로 부채가 비율이 크고 이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 부채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기업에서 분사돼서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보시죠. 영업이익 부분에서 매출액도 분명히 한 7조 원 넘었지만 상당히 양호한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4조 원대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지만 여기도 본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가 나죠. 외형상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도 절반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는 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한 번에 더 흔들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20,000원 가까이 됐던 종목이 7,000원의 유상증자가 현재 상장된 물량보다도 15% 많게 더 추가로 상장될 것이 있기 때문에 종목은 분명 희석돼 가지고 한동안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유상증자 받으신 건 안 돼요. 하지만 8,000원, 7,000원으로 한번 떨어졌을 때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 잘 잡으시고 '이 주식 안 내다 버려. 내가 적정한 물량을 더 사서 물을 타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6,000원 정도에 사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6,000원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그냥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1,000원 정도의 평균 단가가 이루어져요. 연초에 그 유상증자 물량 자체가 충분히 잘 소화되고 가격 하락을 충분히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11,000원 이상의 반등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회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동안은 우리가 잘 기다려주고 끈기 있게 보유해 나가면서 유상증자는 받지 마시고 유상증자 가격보다 조금 더 출렁이는 가격들을 노려보시면서 매수를 하셔서 연초에 그 가격들이 안정이 되면 11,000원, 12,000원, 15,000원까지 돌아 올라오는 걸 기대하는 매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2,000원대에서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발생을 했고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어 있으면 골프공 반등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요 부분에서 잘 사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쳐본 분들에게는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를 갖고 계시다, 20%를 갖고 계시다 이런 기보유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멘탈 잡으시고 요때 매수를 다시 노려보시는 겁니다. 보유하신 비중만큼 한 번 더 사셔서 이 지금의 그 평균 단가를 대폭으로 낮추는 매매를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까지는 이 종목은 무조건 접근 금지입니다. 하지만 내년 초로 가면서 6,000원대, 5,000원대, 7,000원대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골프공 반등 매매를 노려볼 수 있는 쏠쏠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꾸준히 관찰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 13번째 시간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통스럽고 새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12월 말까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유상증자 절대 받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1월 초에 저희 방에서 한번 좋은 기회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